안녕하세요, 가랑비입니다. 오늘은 비행기에 작용하는 항공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느냐에 관한 동영상은 많이 있는데 그 외의 주제를 다루는 국내 유튜브 동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펠러와 레프트 터닝 텐던시입니다. 프로펠러는 어떻게 추력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펠러는 일종의 회전하는 날개입니다. 프로펠러의 날개를 프로펠러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양력을 만듭니다. 양력은 양력 공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양력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력 L은 coefficient of lift 곱하기 2분의 1 rho 곱하기 V의 제곱 곱하기 S로 나타냅니다. coefficient of lift는 날개의 모양과 angle of attack AOA를 나타내는데요. 같은 비행기의 날개 모양은 컨피규레이션이 동일하다면 같을 테니 AOA에 주목하겠습니다. 2분의 1 rho는 공기의 밀도인데 이것도 동고도의 경우 밀도는 같으므로 생략해 보겠습니다. V는 relative wind의 속도인데 양력은 이것의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비행기 날개의 경우 relative wind의 속도는 airspeed로 붙었죠. airspeed가 양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S는 날개의 면적인데 이것도 컨피규레이션이 같다면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얼추 줄여보니 AOA와 Relative Wind만 나왔네요. 즉 양력을 만들 수 있는 큰 변수 두 개는 속도와 AOA입니다. 블레이드의 단면을 보시면 약간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보이죠? 바로 AOA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개를 회전시켜서 relative wind를 얻고 여기서 발생하는 양력을 90도 눕혀서 추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프로펠러입니다. AOA는 아시다시피 relative wind와 코드라인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데요. 프로펠러의 피치가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비행기의 경우 코드라인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력의 변수는 오직 relative wind의 세기와 각도뿐입니다. Relative Wind는 두 개의 벡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RPM에 따른 수직 벡터와 비행기의 에어스피드에 따른 수평 벡터로 구성됩니다. RPM은 고정이고 에어스피드의 변화에 따라 AOA와 Relative Wind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스피드가 떨어지면 AOA가 증가하고 에어스피드가 올라가면 AOA가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Relative Wind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에어스피드는 동일하고 RPM이 변화한다고 보겠습니다. RPM이 높을수록 AOA와 Relative Wind가 증가하고 RPM이 낮을수록 AOA와 Relative Wind가 감소합니다. 종합해보면 프로펠러는 비행기가 저속이고 RPM이 높을 때 높은 추력을 냅니다. 특히 저속에서 높은 추력을 낸다는 이 장점 때문에 경비행기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Left Turning Tendency 이하 LT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선의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엔진 하나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장착된 비행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경비행기의 대명사 세스나 172를 포함해서 많은 경비행기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LTT는 총 4가지 이유로 일어나는데 P-factor, slipstream, torque, 그리고 precession이 있습니다. 먼저 P-facto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반으로 나눠서 아래로 내려가는 디센딩 블레이드와 위로 올라가는 어센딩 블레이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평 직진 비행을 하고 있는 비행기의 피치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펠러 편에서 살펴보았던 벡터들을 이용해서 relative wind를 한번 표시해 보죠.
어센딩 블레이드와 디센딩 블레이드의 AOA는 거의 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렐래티브 윈드의 크기가 다르죠. 보시면 디센딩 블레이드의 렐래티브 윈드가 더 높은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렐래티브 윈드가 더 세다는 것은 양력이 더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 추력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프로펠러가 불균형한 추력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센딩 블레이드 쪽이 추력이 더 높고 어센딩 블레이드가 상대적으로 추력이 더 낮습니다. 대다수의 경비행기들의 프로펠러는 조종사가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따라서 디센딩 블레이드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을 테고, 여기서 발생한 추가 추력은 비행기의 무게중심인 CG를 중심으로 비행기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려는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즉 여가 왼쪽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P팩터가 끝났네요.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슬립스트림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후류가 콕스크루의 모양으로 발생하는데요.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후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 후류는 동체를 따라 흐르다가 꼬리날개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게 되면서 왼쪽으로 선회하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에어스피드가 느리고 프로펠러의 RPM이 높을수록 후류의 세기가 세져서 그 효과가 증대됩니다. 토르크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프로펠러가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즉 작용이 있으므로 비행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비행기는 왼쪽으로 뱅크가 지게 되고 이 때문에 좌선회를 하려는 경향이 생기겠죠. 토크는 비단 비행 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그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뱅크를 왼쪽으로 지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힘이 왼쪽 바퀴에 실리게 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왼쪽 바퀴가 지면과의 접지력이 높아져 마찰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치 왼쪽 바퀴만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왼쪽으로 열을 하려는 현상이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토크는 프로펠러의 RPM이 높을 때 그 영향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인 프리세션입니다. 보통 프리세션은 LTT에서 언급을 잘 안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요즘은 보기 어려운 테일 드래그 형식의 비행기에서 프리세션이 일어납니다. 테일 드래거는 꼬리 쪽에 달려있는 테일 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이륙 중 속도가 붙으면 꼬리 날개가 뜨게 되는, 즉 노즈 다운 모멘트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이 모멘트는 시계 방향 프로펠러의 회전 90도 후에 나타내게 되어 왼쪽으로 요를 발생시킵니다. 회전체에 가해진 힘이나 모멘트가 회전 방향의 90도 뒤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프리세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프리세션이죠. LTT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때에 가장 LTT가 크게 작용할까요? 각각의 경우를 보면 P팩터의 경우 피치가 높은 상태, 슬립스트림의 경우 RPM이 높고 저속인 상태, 토크의 경우 RPM이 높을 때, 그리고 여기에 프리세션까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륙할 때 LTT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비행 역사 초기에 테일 드래거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LTT의 존재를 몰라서 러더를 사용 안하거나 혹은 과도한 러더 조작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 혹은 활주로를 이탈하는 등의 많은 사고가 있었죠.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테이크오프 시 반드시 오른쪽 러더를 차셔야 런웨이 센터라인을 유지하면서 테이크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클라임 하거나 슬로우 플라이트를 하거나 파워 온스톨 등을 하거나 피치가 높고 RPM이 높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라이트 러더를 필요로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는 않으셨는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safe flight.